네, 정치 맛집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영주 전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전전전이야? 자, 저희가 웃으면서 시작했지만 말입니다. 정말 현재까지 상황은 엉망진창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 여당 전 최고위원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예. 그 공권력과 시민이 충돌하는 과정은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뭐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상관없이 예. 그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또 그게 격화되면 공권력이 그것을 막는 그런 예. 과정들은 뭐 쭉 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어디까지 왔냐면 최근에는 시민과 시민이 충돌을 예. 하잖아요. 시민과 시민들끼리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로 충돌하고 싸우고 뭐 그러다가 이제는 공권력과 공권력끼리 또 충돌하는 예. 저는 이런 거는 정말 처음 봤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국가라는 건 거의 무정부 상태나 예. 다름없는 거거든요. 근데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제가 이런 일을 벌이라고는 그렇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럼 뭐 제가 기본적으로는 대통령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요. 국민들을 이제 갈라치기를 했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현장에 나가 있는 분들도 애국 시민들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그럼 자신을 지지하는 않는 사람은 매국 시민이란 말인가? 그 얘기 같은데요. 예. 이런 얘기 들었는데 아니 근데 저는 예. 지금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예. 그 반일 그 불매 운동을 하면서 예. 반일 불매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매국이고 예. 참여하는 사람은 애국이고 이렇게 몰아갈 정부 때도 공식 입장은 아니었잖아요. 공식 입장은 아니었지만 예. 지금은 대통령 본인의 입장이고요. 이제 그 조국 그때 예. 당시에 예. 그 수석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의 입에서 예. 무슨 죽창가가 나오고 예. 뭐 12척의 배가 대통령 입에서 나오고 예. 하는 것은 그건 그 자체로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거였어요. 예. 그것도 굉장히 옳지 않은 거여서 저희는 열심히 비판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비판했던 그거 못지않은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심한 짓을 지금 다시 예. 애국과 매국으로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부끄럽고 예. 그리고 굉장히 참담한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는 아직 헌법재판관이 완결체를 네. 갖추지 못했지만 정상 궤도에 들어섰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뭐 내란죄 소추 사이에서 빼느니 마니니 가지고 여러 가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나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데 전부 다 헛소리고요. 예. 법률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네. 헌재의 바늘구멍만큼도 그런 시비가 들어갈 네. 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빨리 어쨌든 저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예. 내란 속의 윤석열을 체포하는 거라고 예. 생각을 해요. 이게요. 결국 이 혼돈의 원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예. 철조망 두르고 관저에서 저 농성에 들어간 예.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원인 제공을 한 겁니다. 거기서 모든 혼돈이 예.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방치하게 되면 그야말로 법치가 무너지고 헌법과 법률 위에 서려는 예. 지금 저런 윤석열의 의도를 예. 우리가 막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고 그게 이제 사회 혼란을 더 부추기게 예. 되는 결과를 낳을 거거든요. 그래서 단호한 법 집행을 해야 되고 예. 이번에 공수처가 정말 잘못했어요. 예. 아니 저 정도의 준비와 저 정도의 능력과 저 정도의 의지밖에 없었다면 애초에 무슨 사건 이첩 권한을 행사해가지고 사건 이첩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 삼키지 못할 걸 물고서 네. 제대로 물지도 못하고 저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공수처장이 네. 와가지고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지켜보긴 하겠습니다만 이거 더 방치하면 44인의 저 그 내란 대표 예. 이게 아마 더블링 할 겁니다. 그때는 예. 기가 살아가지고 그러면 예. 정말 이거는 그야말로 내란을 정당화시키려는 그런 이제 반동적인 시도가 예. 확산되는 건데 그걸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44인. 네. 저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내란 동조 세력으로 봐야죠. 예. 이거는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떠나서 더 국회의원 신분이 있으니까 더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예. 이게 국민이 옆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옆에서 예. 헌법에 근거한 체포영장에 맞서서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 옆에서 지키겠다고 서 있는 거
이태원 참사에도 그러게 안 서 있던 네. 분들이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지금 범죄자 옆에서 지키겠다 했다는 거 참 창피한 일이고요. 영원히 박제해서 네. 저는 끝까지 그분들이 정치를 하는데 옆에 붙여놓고 좀 다니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름표를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윤상현 의원도 참 기야만 얘기했잖아요. 1년만 지나면 국민들 다 잊어먹고 예. 찍어준다. 우리 국민들이 이번 내란 사태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되고요. 예. 그 관저 앞에 있던 44명 저는 끝까지 계속해서 그분들이 정치를 마지막까지 그만두는 순간까지 예. 박제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저는 참 우려스러운 게 지금 현재 1차 체포영장이 이 무산되는 걸 보면서 공수처의 무능함도 물론 비판할 만하나 이 광증의 정도 네. 이게 이 기대의 밖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광증이 중증일지는 몰랐죠. 예.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사람이라면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체면. 없는 듯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 체면이라는 게 있는데 체면이 없어도 이 정도로 없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 예. 이상을 넘어버리니까 공수처도 당황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를 예상 못한 공수처는 예. 잘못했다고 보고 2차 시도 때는 아예 그 한남동 관저에서 움켜쥐고 틀어박혀서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제2차의 내란의 어떤 진행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 예. 그러지 않으면 안 되고요. 예. 자, 한 말씀은 더 드리면 예. 1, 2, 3 비상계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저는 1월 3일 날 체포영장이 불발돼서 돌아온 뒤로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다. 예. 보시면 알 거예요. 예.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이 피해자가 즐겨보는 생방송 유튜브, 예. 구구 유튜브에서는 아직도요. 네. 내란의 우두머리가 승리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은 내란이 진행 중인 겁니다. 예. 예. 아까 뭐 아니요, 예. 저는 그 44명의 국회의원들이 그 관저 앞에 예. 서한 건 아주 잘못된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뭐 강력히 반대해 왔다는 건 다 아실 예.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 갔던 의원들 자체를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하는 거는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예. 비상계엄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내리는 판단이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그것이 내란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결국은 재판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갔던 사람들은 사후적으로 비상계엄이 있기 전이 아니라 있고 나서의 이제 집행 과정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네. 간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비판을 합니다만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자체를 내란 세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과도하게 예. 몰아붙이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두고두고 져야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이제 그쪽에 그 우리 당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하듯이 5년 10년 뒤면 이게 책으로 드라마로 네. 온갖 거 영화로 온갖 예. 걸로 다 나올 거다. 그때 당신이 어디 서 있는지를 생각해봐라. 그때 예. 어떤 평가를 받을지 생각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적어도 공수처가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민주당에서도 또 아주 조급증을 내고 예. 있듯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태 예. 수습에 그런 생각은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예를 들면 예. 저는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제가 쭉 계산해 보니까 이 판을 망친 게 여러 번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첫 번째 탄핵안을 낼 때 그때 거기다가 중국과 반대하고 일본과 가까워져서 탄핵 소추안 대통령에 대해서 한다라는 부분을 그걸 왜 집어넣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당원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엄청 받았어요. 보십시오 위원장님 저 사람들 탄핵 사유가 말이 됩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만 하면 그 가만히 있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무슨 저 외교 문제 가지고 저렇게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두 번째 탄핵할 때도 왜 추경호 원내대표를 거기다 집어넣습니까? 예. 추경호 원내대표 집어넣는 바람에 사람들이 의원들이 의총에서 야 이거 뭐 이거는 결국 우리 당을 전부 다 잡아먹겠다는 거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해서 그 찬성이 아니라 반대 기권 쪽으로 많이 갔던 걸로 제가 구체적으로 들었어요. 네. 두 번째 그랬죠. 세 번째로는 아니 문제가 있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을 한다. 네. 뭐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오는 족족 다 줄탄핵을 하겠다. 그리고 5명을 한꺼번에 탄핵하겠다. 네. 그럼 사람들이 들으면은 야, 저 사람들은 아주 국가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는 네.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내란죄를 넣었다 뺐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야 도대체 뭐냐 내란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라더니 또 빼는 건 또 뭐냐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 신뢰감이 없도록 예. 사람들의 신뢰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 대한 오히려 이 내란 기획하면 비상계엄 이후에 그 국민의힘 지지도가 완전히 떨어졌다가 다시 결집하면서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내려가는 것도 이런 식의 민주당이 과도하게 밀어붙이면서 힘겨루기처럼 네. 힘자랑하는 그런 태도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아니 근데 민주당이 좀 서두르고 그 과정에서 좀 거친 면이 있었다 예. 하더라도 그게 44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한남동 관저 앞에 가서 예. 영장 집행을 막겠다라고 할 것에 명분이나 근거는 못 돼요. 근데 저게 왜 제가 내란 동조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저게 영장이 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 윤석열을 지키는 게 아니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 우리는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법 절차 내에서 다퉈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는 예외가 있을 수가 예. 없어요. 그게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예. 그런데 그걸 자의적으로 그 영장이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네. 내지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 영장 청구를 하는 게 불법이라고 예. 자의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걸 막겠다고 하는 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죠. 예. 그게 굉장히 위헌적이고 내란 동조 행위의 예. 다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라고 해야지만 사실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예. 그 이른바 이제 지지율이 조금 올라오니까 예.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예. 저런 행동을 하는 건데 근데 보십시오. 갔던 분들이 누군지 따져보면 결국에는 TK, PK 의원들이 주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도 좀 안전한 지역에서 이후를 도모해 볼 수 있는 강경 지지층의 그런 강경한 목소리에 편승해서 지금 이 국면에서 저런 행동을 보이는 게 자기한테 정치적으로 마이너스가 안 된다. 이런 분들만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저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전체에 주는 혹은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 그동안에 주는 그런 타격이나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고 제가 보기에 저분들 글쎄요. 지금은 뭐 그런 계산이 돌아갈지 몰라도 길게 보면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역사 속에서 두고두고 평가받고 두고두고 예. 회자될 일인데 과연 저분들 중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돼도 윤석열이 옳았다. 예. 윤석열을 지키겠다라고 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예,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이 법원의 결정, 사법 체계의 결정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는 어떻게 해도 그거는 뭐 옹호할 수가 없는 부분 같습니다. 뭐 그거는 예.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예. 지금 박 의원 얘기하신 대로 나경원 의원이 뭐 현장에서 법치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예. 내가 여기 나왔다라고 얘기하시길래 제가 뭐 아침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그 얘기를 하려면은 그 계엄의 날에 국회 본회의장에 네. 들어왔어야지. 예. 거기를 안 들어오면서 그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 당사에 있었으면서 뭐 거기다 무슨 헌법 질서하고 법치주의를 뭐 그 막기 위해서 왔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뭐 저도 비판을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뭐 제가- 옳지 않다라고 봐요. 제가 왜 내란 동조라고 하냐면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에는 헌법을 근거해서 발부가 된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체포영장이라는 거는 사회 공권력을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의 가장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일 수도 있어요. 강제로 뭔가 인신을 구속하는 네. 거를 법원이 고심해서 발부해 준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 집행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에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기에서 저런 식으로 막고 있고 근데 국회의원 44명이 가서 예, 그렇습니다. 법치를 지킨다고 막고 있어요. 봐보세요. 이 법치가 무너진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공권력이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예. 공권력이 무너지면요. 이제 치안 질서가 대한민국은 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후진국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누구가 흉악범이 예. 사법부가 법원에서 나온 체포영장에 응하겠어요? 만약 살인을 저지르고 강도를 저지르고 절도를 저지르고 네. 체포에 들고 가요. 뭐야 당신? 네. 내가 그거 정당한 거야? 네. 나 못 받겠어. 나 변호사 부를 테니까 나 잡으러 와.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박 의원님하고 우리 서 대변인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근데 상황 44명이 같습니다. 하고 예. 오늘 했단 말입니다. 예,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44명이 이 일을 했다는 것은 예. 결국에는 단순하게 체포영장이 법치에 대한 어떤 반발이 아니라 이 또한도 헌법에 대한 예. 유린이다. 아, 근데 저는 라고 했기 때문에 예. 내란 동조로 볼 수 있다는 내란 동조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예. 44분은 예. 편하게 예. 어쨌든 한남동 관저 앞에 가가지고
일종의 이제 관전 농성에 합류한 건데 예. 국민의힘 지도부라고 해서 인식이 다릅니까? 예. 인식은 같아요. 예. 이분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논리가 하나도 다르지가 예. 않습니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고 이 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은 권한이 불법적이다. 없는 예. 법원에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했다. 이게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고 예. 있는 얘기예요. 이분들도 한남동 관저 앞에 가지만 않았지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지금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저러다가 이제 위헌정당 낸다. 예. 조국혁신당에서 위헌정당 심판 청구하라고 법무부에 뭐 요청서까지 낸다 그러면서요. 예. 위헌정당입니다. 이렇게 가면은 예. 어떻게 위헌정당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60여 년 전에 왜 그 자유당 시절에 예.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부정선거 때문에 이기붕 일파가 이제 거의 온 가족이 그 자살을 예. 하고 그런 그 비극으로 몰락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예. 그 대한민국이 어떻게 한 40년 전으로 그 예. 비상계엄을 내렸다는 측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이제 그런 그 하나회가 척결되고 예.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그렇습니다. 군부가 총을 들고 나오는 일은 보지 않아도 된다. 이런 그런 믿음 속에서 살아왔던 예. 세상이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무슨 소리야 그랬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보니까 다들 예. 카메라 들고 이게 무슨 저 총 들고 나온 군인들을 카메라 이렇게 찍으면서 뭐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라고 이렇게 찍고 앉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정말 40여 년 전으로 네. 다시 후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이 국가의 격이라 품격이랄까 이 격이 정말 바닥으로 떨어진 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강력히 반대하고 비판을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한 네. 책임을 져라라고 요구를 했던 거죠.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건 거의 무정부 상태처럼 가는 것 같아서 정말 겁이 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무정부 상태라는 건데요. 지금 법은 여당 의원 44명이 지금 법을 나는 못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게 여당 의원들은 그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나중에 져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근데 지금 일단 당장은 이 투 트랙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는 헌법재판, 하나는 사법처리. 이 사법처리 부분은 빨리 영장이 집행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속보 보면 법원이 체포영장 재발부해서 유효기간은 이제 연장했는데 요번에 좀 작전을 다르게 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언제까지 연장한다는 얘기를 안 해요. 요번에 의지가 좀 단단한 것 같습니까? 이거 됩니까? 어떻습니까? 제대로 보기에.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체포영장의 밀행성이 있어서 예. 원래 잘 알지 못하게 부지불식간에 들어가는 게 체포영장이잖아요. 구속영장과는 다르게. 그런데 이번에는 저번에 공수처도 이거를 너무 막 광고하듯이 예. 들어가. 아니 저번에 너무 무능해서. 그러니까 너무 무능했고 예, 요번에 좀 달라질까 하는. 예. 이번에도 만약에 그 무능함을 답습한다면 문 닫아야죠. 예. 그 각오로 이제 해야 된다고 봤을 때는 오늘 오동영 공수처장이 국회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면 단단히 좀 각오한 것 같고요. 예. 특히 거기에 플러스 경찰하고 공수처하고 어느 정도 협조가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경찰 특공대가 투입이 되면 예. 지난번 기동대와 투입되는 여건과는 상당히 많은 양상으로 다르게 빨리빨리 진행이 될 겁니다. 예, 이번엔 다를 것이다. 네. 아니 예. 그래서 이게 체포 의지가 얼마나 분명하냐에 따라서 예. 경호처가 그에 지금 이 불응하고 예. 저항하는 의지가 반비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쪽이 만만해 보이면 오히려 그쪽에 이제 영이 서는 거고 예. 이쪽이 의지가 확고하다. 이대로 가면 우리 다 인생 망친다. 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저항이 흩어지게 돼 있어요. 이번엔 확고한 의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확고한 의지를 보이면 보일수록 예. 전 저항은 흩어지게 돼 있고 왜냐하면 정당성이 없고 예. 지금 경호처장한테 3차 출석 요구까지 보냈는데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체포 예.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물리력으로 거기서 대항하다가 체포되면 3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예. 특수공무집행방해이기 때문에 그거를 개개인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감당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감당할 이유도 예. 없어요. 저거 끝까지 문제는. 지킬 수도 없고 지킨다 예. 그래서 자기들한테 뭐 남는 것도 없어요. 거기 단호한- 수뇌부 몇 명 빼놓고는. 네, 단호한 법 집행 의지를 보이고 경고해야죠. 예. 경고해야 되고 이게 48시간 동안에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영장 없이 구금할 수 있습니다. 예. 48시간 동안에 작전하면 돼요. 예. 하나씩 다 뜯어내고 하나씩. 체포하면 됩니다. 제가 염려하는 건 예. 지금 보니까 도주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염려마저 들어요. 그런데 도주 여부 하기 전에 이번에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 의원님도? 아마 되겠죠. 아, 그래요? 왜냐면 뭐 네. 지금 이 정도까지 여론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냥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경호처에 있는 직원들이 경호원들이 예.
대통령을 위해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기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본인들이 뭘 막고 있다가 경찰이 예를 들면 당신은 공무집행방해 예. 체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저항해서 무기를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될 겁니다. 김조혁 위원님께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는데요. 왜 이렇게 긴장하십니까? 아니. 그 다름이 아니고 지금 체포에 대해서는 세 분 다 이번엔 좀 제대로 될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전망들을 하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체포가 제대로 되더라도 부딪힘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물리력과 물리력이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어떤 이 물리력에 부딪히는 위험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분명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일 의원께서는. 그 최상목 지금 권한 대행은 예. 사실은 지난번에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도 예. 엄청난 부담감 속에서 했을 거예요. 예. 자기를 임명해 준 게 대통령이고 예. 그다음에 지금 여야 양쪽에서 뭐 엄청나게 충돌하고 있는데 여당의 그 원내대표나 이런 쪽에서는 절대로 임명하면 안 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사람이 경제, 예. 우리나라 외교 이런 것들을 볼 때 큰일 난다. 그래서 뭐 이창용 그 한국은행장과 함께 서로 얘기를 해가면서 그냥 강행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충돌하는 거는 사실은 본인은 벗어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알아서 좀 해주면 안 되냐 예. 자기들끼리. 예. 근데 저는 이게 최상목이 아니더라도 예. 대행이 아니더라도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왜냐면 집행합니까? 보세요. 예. 지금 이번에 그 검찰에서 그 경찰에서 예. 그 3차례 세 번째 소환 통보한다는 거 아니에요, 박종준은. 예. 근데 안 나와. 그럼 이 사람도 체포영장을 발부를 해요. 예. 그러면 체포영장을 본인에 대해서 발부하는 것들을 잡으러 오면은 그럼 박종준 씨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럼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건 내가 뭐 이거 대통령이니까 나 막을래라고 얘기하지만 본인에 대한 거. 네. 그리고 그걸 지금 다른 사람들 자기 부하들에 대해서도 자기가 그거 보호해 줄 수 없어요.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지금 이렇게까지 된 상황에서는 만약에 체포영장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들고 들어가서 당신부터 체포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무슨 근거로 막을 겁니까? 만약에 그거를 막으면 정말 가중처벌 어마어마한 처벌을 받을 거잖아요. 그럼 박종준 처장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해? 그럼 당신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예. 우리가 처벌을 하겠다. 그 제가 보기에는 버틸 수가 없을 거예요. 저는 최상목 대행이 매우 유감스러운 예. 게 그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라라고 경호처에 지시를 안 한 것도 유감스럽지만 더 유감스러운 건 정진석 실장 전화를 받고 나서 예. 경찰에다가 그 경호 인력 충원할 수 없냐 그래서요. 예. 그걸 한번 협의해봐라 이렇게 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 들었죠, 근데. 예, 안 들었죠 경찰이. 그건 오히려 이제 본인이 반대 역할을 한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윤석열을 지키는 쪽의 예.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분명히 지난번 체포영장 그 실패, 집행 실패에 책임이 전 있다고 보고 본인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이유는 예. 어쨌든 이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해서 우리 경제가 더 추락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대외 신인도나 신용 등급이나 이런 게 추락하지 않도록 일종의 이제 결단을 내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헌재 절차는 정상화됐기 때문에 아직 예. 완결적이진 않지만 지금 이 형사사법 절차를 빨리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저 불확실성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이걸 빨리 종결하려면 지금 경호처를 상대로 지휘를 해야죠. 적어도 예. 경호처가 저항하지 마라. 그리고 어쨌든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에 협조해라. 예. 이 얘기 한마디면 되는 건데 지금 경호법에 근거도 없이 경호법이 헌법이나 법률 위에 다른 법 위에 있을 예. 수가 없잖아요. 저렇게 경호처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걸 마치 제3자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한다는 그렇습니다. 거는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잘 못하는 거죠. 본인이 예.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번 그 경호처 공수처 충돌에서는 꼼수를 낼 수가 없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저번 헌재 거는 꼼수를 냈죠. 예. 2명 임명하고 예. 1명은 안 예. 보류했잖아요. 이번에 2명은 함으로써 야당의 탄핵을 안 당하고 예. 1명은 보류함으로써 여당의 욕은 덜 먹고. 예. 근데 결국에는 권한쟁이가 국회의장에서 가서 헌재에서 하라 그러면 밀려서 하면 되고. 예.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법을 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은 제가 보기에는 딱 그 수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경호처와 공수처 부분에 있어서 이걸 해결하는 게 당연히 권한대행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예. 본인 손해 보는 일은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걸 뭐 비루하다, 뭐 무책임하다, 비겁하다, 뭐 이렇게 좀
뭐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냥 최상목 권한대행 수준이 예. 다 그만큼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수준이. 근데 수준이라고 그러고 털어버리기에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무력 대 무력으로 충돌하면 내전 비슷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 위험을 막을 얼마나 어떤 분명한 권한이 있는데 그걸 안에서 이런 지경을 방치한다는 부분에서는 단지 어떤 비겁하다의 문제가 아니고 네. 대단히 국가의 위해를 가하는 가해자적 입장에 서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그냥 놔둬도 되는가? 아니, 결국에 그래서 민주당이 고발 부분들을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제가 늘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관료들은 예. 뭐 자꾸 유발을 시켜요. 탄핵을 유발시키고 고발을 유발시키고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했는지를 먼저 돌아보면 그런 일이 안 생기게 예. 먼저 하면 되거든요. 책임 있게. 그러지 않고 나서 자꾸 야당 쪽에 책임을 전가하기 예. 위한 그런 비밀을 제공하는 게 아닌가. 굉장히 나쁜 그러니까 지금 뭐 행동들이다. 공수처법의 3조 3항을 근거로 해서 이제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 기소 등에 예. 관여하면 안 된다. 그거를 근거로 삼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이게 공수처의 수사 기소에 관여하는 게 아니고 예.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그렇습니다.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그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지휘를 해야 될 위치에 있으면서 그 책임을 갖다 거부하는 건 만약 이게 공권력 간의 충돌로 인해서 어떤 심각한 불상사가 벌어지게 되면 그 책임을 온전히 최상목 대행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지경 지금 어떤 아까 44명 여당의 44명 말씀을 다 하셨는데 이렇게 극우랑 손잡는 듯이 달려가는 이 상황 보수 재건을 위해서는 김종인 위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대로 가다 굉장히 정말 심각하게 어떤 괴멸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을 텐데요. 예.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예.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게 일종의 착시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공수처가 계속 헛발질을 해대고 예. 그리고 또 민주당도 여러 가지 대응에 있어서 예. 터무니없는 그런 미숙함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익을 지금 국민의힘이 얻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좀 상식적이거나 이런 분들은 답변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본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기 당에 대한 좌절감, 자기가 지지했던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분노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뭐 거의 답변을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제 그런 강성 지지층 이런 분들이 당을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 이분들이 또 문자 같은 것도 저한테도 많이 보내요. 예. 많이 보내면서 너는 왜 대통령을 이렇게 비판하느냐. 험한 얘기도 합니까? 험한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원들이 이제 거기에 상당 부분 그 압박감을 느끼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계속 다 쫓아만 다니려면 왜 정치를 합니까? 그럼 리더가 아니죠. 예. 적어도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그래야 그게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 나오긴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네. 이쯤 되면 뭐 움직여서 자기의 정치적 어떤 메시지를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글쎄요, 뭐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 연락 안 하십니까 요새? 연락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건 결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고 결단의 뭐 움직임은 없습니까 혹시? 지금 아직은 아니고요. 뭐 네. 그 여러 가지로 뭐 상황을 예의 주시를 하고 있겠죠. 근데 주식 지금 너무 오래해요 맨날. 아이 뭐 오래 합니까? 지금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12월 3일 날 가장 먼저 행동하고 발표하고 움직였는데 결국 그걸로 인해서 쫓겨났는데 그 이후에도 뭐 그런 주장들을 하다 쫓겨났는데 하여튼 저는 기본적으로 이 우리 당이 이렇게 무슨 자통당화하는 거 그리고 무슨 정광훈 목사님 뭐 집회에 가서 열 몇 명이 가서 거기서 연설을 하고 거기서 애국 시민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러는 거는 저는 거의 무슨 자멸을 하려고 작정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 헌정사 한 80년 넘는데 그 중에 지난 한 60년 동안에 3번의 이런 뭐 개헌, 계엄, 내란, 쿠데타 이런 게 일어났습니다. 그걸 이제 주도했던 정당의 후예잖아요. 그런데 3당 합당하면서 김영삼 대통령이 여당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하나의 척결하고 그 DNA를 끊었는데 그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지금. 최근에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은 3당 합당 이전에 YS 등장 이전에 이른바 이제 민정당의 모습으로 돌아가. 쿠데타의 후예들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이후에 이 사태가 정리된 이후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에 미칠 여파, 대한민국 보수 정치에 미칠 여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유불리만 따지고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런 옳고 것 그른 같습니다. 문제는 그냥 눈 감아버리고. 근데 앞서 말씀 우리 김종혁 그 최고위원도 하셨지만 그러려면 정치를 왜 합니까? 예. 정말 예. 예. 선배님 아니 근데 뭐 국민의힘은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좋아서 지키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가 본인들도 좋겠습니까? 그렇죠. 12.3 계엄에 대해서 본인들도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말 못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지 못하고 절차나 꼬투리 잡을 것만 눈에 보이기만 하면 네. 그 꼬투리 잡는 거 외에는 없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 어떤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사라지게 됐을 때 본인들이 잃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오랫동안 좀 덜 일찍 잃으려고 예.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국가를 어떤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들의 어떤 유권자들의 표로 당선된 예. 국회의원들과 정치인의 자세는 아니다. 예. 윤 대통령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윤 대통령 잃는 게 더 자꾸 많을 있으면 것 우리가 같은데? 잃는 게 없습니까? 아니 완전히 침몰할 지경인데 지금. 김종혁 최고는 그런데 제가 봐서는 한남동 아스팔트 위에 그 보수층에 가서 예. 인사하고 절하고 같이 하자고 44인 가서 저기서 내란을 저지르는 우두머리 피의자를 지키자 법치를 지키자고 네. 있는 거 보면 자기들 거 잃을 게 좀 더 그러고 아까 김채고 의원께서 그게 착시 말씀하셨는데 착시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 있다 보니까 서로 떠드는 게 비슷한 얘기고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다고 믿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의 알고리즘 같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튜브의 알고리즘 세계에 빠져가지고 국민의힘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또 공포감이 있으면 서로 어떤 위안이 되는 얘기해주면서 서로 자기 확신을 강화시키고. 맞아요. 그러면 이런 아마 어떤 내 말이 병적인 맞지. 상황. 너도 예. 그렇게 생각해 하면서 위안을 받는 거죠. 그럴 때 김종혁 최고위원님 같이 좀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가서 이렇게 좀 자꾸 찔러줘야 되는데. 그러면 악플이 달리죠. 예. 그 2016년도 그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그때 60명이 넘는 예.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제 탄핵에 찬성을 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구속되고 뭐 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같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예. 적어도 예, 그렇습니다. 예. 적어도 지금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에 저 보수 정당이 다시 추스리고 다시 일어나고 그 해석을 거꾸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상당 급기야 많은 네, 분들은. 급기야 이제 예. 정권을 다시 되찾는 이런 이제 정치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가면 예. 더군다나 그때 박근혜가 저질렀던 잘못하고 지금 윤석열이 저지른 잘못을 비교하면 그랬어요. 그때는 조족지혈이잖아요. 네. 지금에 비하면. 예. 근데 국민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걸 잊을 거다. 그 희망사항에 저는 가깝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 영민한 그 표 계산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나는 저기에 편승해도 안전해. 예. 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뭐 대구 경북이나 이런 데는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러면은 이 보수 정당 전체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른바 이제 중도 확장이라는 게 선거 때 되면 늘 이 입에 예. 그야말로 달고 사는 전략인데 중도 확장이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그 지금의 상황으로는 영남 자민련이 된다는 게 거의 뭐 글로 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예. 가장 우려했던 그런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 같아갖고 마음이 되게 안 좋고요. 예를 들면 뭐 대통령 지지도가 20%에서 30%가 되면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예. 그것도 잠깐 동안에 뭐 회광반조라고 죽기 전에 반짝 그 기운을 차리는 것 같은 그런 예. 양상을 보이는데 그게 건강한 보수로서 우리가 그 국민들에게 소구력을 가지면서 지속적인 정치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예.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뭐 저희 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이 스스로 내가 미안하게 됐다라면서 탈당을 해주시기를 정말 원했는데 예. 그걸 안 하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제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뭐 당내 의원들이 펄펄 뛰고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좀 비겁해 보여요. 왜냐하면 그때 탄핵 통과가 되고 나서 그 의총에서 뭐 펄펄 뛰면서 마치 뭐 큰일이 벌어진 네.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날 탄핵이 될 거라는 걸 몰랐던 의원들이 있나요? 다 알고 있었어요. 네. 이게 만약에 정말로 막으려고 했으면 들어가지 말게 했어야죠. 근데 전원이 다 들어가서
전원에 들어가서 무기명 투표를 하는데 거기서 그게 탄핵안이 통과 안 될 거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통과되고 나니까 마치 자기는 그걸 몰랐다는 듯이 희생양을 만들기 위해서 저 한동훈 불러와 그래갖고 거기서 세워놓고서 거기서 막 울부짖으면서 무슨 이게 컬트 종교도 아니고 말이죠. 종교 행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그런 부끄러움이라든가 민망함을 어떤 희생양을 하나 세워놓고서 거기에다가 대리 투사를 해서 만족시키려는 굉장히 비겁한 모습들을 저는 봤고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이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수든 진보든 둘 다 존재해야 돼요. 어느 하나로서 살 수가 없어요. 예, 김 의원님 지금 그 말씀하시지만 아까 영남 자민련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그때 당시에 자민당은 그렇게 이렇게 구구적인 주장으로 일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당 역할을 했는데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 영남 자민련한 자민련 기분 나빠요. 예,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냥 자유통일당의 당세가 확장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제 자유통일당이 영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아니면 정강훈 당이나요? 정광훈 당이 될 수도 있고 윤석열 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정광훈 씨가 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는 지경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영남 자민련이 아니라 예. 자유통일당의 당세가 확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런 거라면 이제 합리적 보수가 예. 어쨌든 이 탄핵 내란 사태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네. 그리고 정말 보수의 가치를 지키려고 한다면 손절해야죠. 예. 저렇게 극우화된 예. 국민의힘 일각의 모습과 손절하지 못하면 예. 그냥 그것과 휩쓸려서 한 몸이 돼가지고 그래서요. 가는 겁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 그 권영세 비대위 이 지도부는 그런 손절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같은 거의 똑같은 논리, 같은 몸 아닌가요? 네, 예. 똑같은 논리를 손절이-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저 44분의 의원들은 자기 얼굴 내밀고 저기로 가는 거고 예. 얼굴 내밀지 않았어도 저 유사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지금 있다니까요. 예. 저는 그게 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예. 어차피 윤석열은 끝났습니다. 예. 자기가 철조망치고 자기를 고립시키고 있는데 저게 가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예. 저긴 구속되고 이제 형사처벌 받고 감옥에서 오래 살 거예요. 예. 탄핵도 될 거고. 근데 문제는 저 44명을 포함해서 이렇게 극우 정당화 돼가고 있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본질이 남아 있는 거죠. 예. 여전히 이 와중에도 85명의 의원들이 탄핵에 반대하고 여전히 내란에 동조한 이 모습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분명한 거는 건강한 보수를 찍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성사시켜줄 세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럼 가시적인 움직임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아마 이제 그 가시적 움직임은 한동훈 전 대표의 움직임이 예. 있을 때 나오겠죠. 근데 예. 건강한 모습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한쪽날개로 예. 갈 수 없기 때문에요. 예. 근데 지금 현상을 보면 자유통일당화 돼가는 국민의힘 너무나 씁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